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큐넷 자료실에 등재되어 있는 엑셀 공개문제 3번 파일을 지금부터 분석해서 작업형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렌트 현황이라는 공개문제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입력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엑셀 창을 키시고요. 충분히 내 눈시력에 맞게 크기 조절을 돋보기로 확대하신 다음에 자, 파일에 찾아보기를 누르시고 저는 D 드라이브에 별도로 만든 폴더에다가 SP3번이라고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실제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을 해주니까 그걸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죠. 잘못 눌렀군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네. 여기에다가 SP3번이라고 이렇게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입력 작업을 해볼게요. 처음에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A 다음에 B열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C를 입력하시면 안됩니다. D열 자리하고 E열 자리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혼동을 막기 위해서 좀 표시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A의 3번 줄로 가고요. 여기에다가 대여자 입력하고요. 코드, 그 다음 한 칸 미리 떼어놓고 뒤에다가 대여일자, 반납일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필드명 먼저 신경 써서 입력을 해주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순서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여자부터 입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크기를 줄일게요. 네,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은경, 김명호, 이나요, 서영준, 원미경, 윤나영, 이경호, 이수현, 조성진, 이수경, 김종서, 박호호, 김동열, 이승엽, 이종범, 박세리, 최경주, 이봉주, 유남규, 한기주 이렇게 쭉 입력했습니다. 자, 다음 코드 자리 A 대문자로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빼기 기호를 정확히 넣으시고 4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패턴도 똑같습니다. C-3, C-1, C-2, B-1, B-4, B-2, B-3, A-2, A-1, A-5, C-4, C-5, B-1, A-6, C-6, C-7, B-6, A-7, B-7 까지 정확히 입력했죠. 자, 다음 대여일자를 입력할 건데 대여일자의 경우에는 조금 미리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5월 9일이니까 여기를 원래대로라면은 이 밑에 괄호를 잘 읽어보시면 대여일자 및 반납일자의 연도는 시험을 치는 당의 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2년이기 때문에 2022-5-9라고 입력하는 게 원래 정석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연도, 월, 일을 일일이 다 입력해야 되니까 너무 양이 많아집니다. 내가 타자 입력을 해야 될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최소한 입력을 줄여서 오타율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타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선, 편하게 하기 위해선 5-9라고만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누르셔도 자연스럽게 화면에 보이는 대로 화면에 보이는 대로 5월 9일만 자동으로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2022년이 앞에 이 수식 입력줄에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해서 월과 일만 입력하시면 해결이 된다. 자, 10-6, 7-8, 5-20, 4-24, 5-16, 3-11, 4-4, 8-18, 9-16, 그 다음 8-13, 9-7, 8-17, 9-16, 그 다음 9-24, 7-6, 7-7,
9-16, 율-7, 그 다음에 6-16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서식을 바꿔야 되는 방식 미리 설명드리면, 여기에서 범위를 잡고요, 셀 서식 누르신 다음에 월 앞에 M 한 자리 빼고요, 뒤에 있는 D 한 자리 빼서 이렇게 각각 월과 일자리를 한 자리씩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실제 시험지에 나와 있는 형태로 똑같이 숫자가 한 자리씩 기본적으로 찍혀 나오는 룰이 맞춰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옆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반납일자입니다. 자, 반납일자도 똑같이 입력을 할 겁니다. 자, 5-28, 10-14, 7-28, 6-29, 그 다음 4-29, 5-25, 3-19, 4-15, 9-29, 9-30, 8-14, 9-28, 그 다음 8-23, 9-18, 9-27, 7-13, 7-7, 9-29, 6-11, 6-28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범위 똑같이 잡으시고요, 날짜 범위에서 셀 서식 누르신 다음에 M 한 개 한 자리 빼주시고 D 한 개 한 자리 빼주셔서 M과 D를 각각 한 자리만 찍도록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똑같이 시험지와 일치한 형태로 서식이 맞춰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입력을 다 하셨으면 이제 시험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제목에 자동차 렌트 관리라고 입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동차 렌트 관리라고 일단 제목 입력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합치는 건 뭐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요. 근데 나는 빼먹을 수도 있겠다 싶은 불안하신 분들은 지금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A2번부터 해서 실제 범위를 보시면 J열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J열까지 쭉 범위를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됐고요. 다음은 이제 A열부터 시작해서 필드명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비어있는 부분 다 나머지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대여자와 코드는 이미 위에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들 게 없고요. C열에다가 차종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D하고 E는 위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점프하고요. F열에다가 대여일, 그 다음 기본요금, 부가요금, 합계금액, 종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위치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하도록 하죠. 자, 실제 보시면은 24번 줄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줄로 가시게 되면 여기에다가 나머지 또 입력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있죠. 저 화면을 좀 내려서 볼게요. 네, 여기에서 6칸을 요금 합계라는 데이터를 일단 입력을 해서 합쳐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6칸을 잡고요, 24번부터 26번 라인까지 3줄에 그 다음 B열까지 6칸을 범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줍니다. 다음에 실제 좀 더 화면을 위로 당겨서 보시게 되면 C열에 승용차, 승합차, 버스를 입력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승합차, 버스까지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시면은 함수 문제 동그라미 기호 넘어가서 j2의 24번 줄을 클릭을 해주셔서 거기서부터 j2의 28번까지 합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j2의 24번 줄이 여기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28번 줄까지
24에서 28까지 범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줍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잠깐 한 칸만 줄일게요. 화면이 다 들어와야 되니까요. 자, 이제 27번 라인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실제로 이 글자를 똑같이 오타 없이 입력하시되 범위가 G의 27번까지 합쳐야 되죠. 자, 그럼 A27에서 G의 27번까지 미리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고요. 그 다음 입력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따옴표 열고 E 쌍따옴표 닫고 C 그 다음에 성이면서 코드에 쌍따옴표 열고 1 쌍따옴표 닫고 을 포함한 합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띄어쓰기까지 정확히 잘 보고 입력하셔야 됩니다. 엔터를 누르시고요. 자, 27번과 28번은 같은 너비로 합친 거기 때문에 복사 떠서 밑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위에 거랑 똑같은 간격으로 셀 합쳐진 상태가 유지되고요. 내용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가 김씨성이죠. 김씨성이면서 코드에 5를 포함한 합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편하겠죠. 뭐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치셔도 되고요. 엔터 누르시면 편집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10번부터 11번짜리 4칸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혹시 모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보시면은 여기에 위치 구해야 될 자리인데 얘가 실제로 F부터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D하고 이 자리가 없는 상태로 뜨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로 넘어가고 여기 자리부터가 함수를 구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미리 저는 7번이라고 그냥 표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의상 숫자를 적어 놓으면 알아보기 쉽기 때문에 그냥 미리 표시해 놓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8번 자리죠. 여기가 그러니까 8번 4개 여기다 함수 구한다라고 미리 표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스도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9999라고 미리 그냥 적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위에도 똑같네요. 얘도 미리 적어 놓겠습니다. 함수를 어디 구해야 되는지 시험지를 보면서 하는 게 물론 맞기는 한데 그래도 미리 표시해 놓으면 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종이라고 하는 게 1번 함수 문제다. 그러니까 1을 미리 여기다 표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 6번 문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3번 라인까지는 전부 다 이거를 다 구해서 채우기 핸들로 넘어가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머지 또 밑에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을 내려가서 보면 일단 여기까지는 채웠죠. 네. 그리고 여기에 10번, 11번도 미리 표시해 놓을게요. 10번 여기 2개, 11번 2개 이렇게 풀 겁니다. 자, 다음에 12번에 해당되는 줄, 그래서 29번 라인이 되겠죠? 자, 29번 라인도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같은 너비를 띈 거기 때문에 그대로 컨트롤 C 복사 뜨셔서 밑에다 컨트롤 V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정 모드로 가서 싹 지우시고 종합열에 사용된 함수식 괄호 열고 조성진 기준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자리가 12번 함수 자리인데 얘는 3칸을 합쳐야 되니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서 이렇게 나오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13번 줄 마지막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열까지 전체를 한 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13번 자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숫자를 미리 표시해 놓는 것도 되게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지 보면서 물론 왔다 갔다 하다가 혹시나 이게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지에도 표시되어 있는 숫자를 문제 지시번호를 여기에다가 좀 더 작업할 때 편하게 할 수 있게 찍어 두시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 작업은 일단은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작성 조건을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죠. 작성 시 유의사항, 작업표의 작성은 나에서 나까지 항에 제시된 내용을 따르고 반드시 제시된 조건 함수 적용을 해서 기재된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시오. 그래서 만약에 위에 제시된 조건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타의 방법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답이 맞더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 점 주의해야 됩니다. 자, 작업표의 구성 및 서식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는 그냥 한 번씩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당연히 작성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제목 서식은 20포인트 크기로 해라. 자, 그러면 여기 자동차 렌트 관리 있죠? 얘를 20포인트로 바꿔서 엔터 눌러서 글자 크기를 좀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글꼴 서식도 그냥 임의 선정이니까 뭐 바꾸실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함수 작업을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첫 번째 지문을 좀 읽어보면서 하도록 하죠. 자, 원문자가 표시된 셀은 아래의 방법을 이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1번 차종에 대해서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코드의 첫 문자가 A이면 버스, B이면 승합차, C이면 승용차로 하세요. 각각의 경우의 수에 맞는 true 값으로 찍어야 되는 if 함수를 써서 풀어야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수창 좀 더 저는 창 조절하고요. 자, 차종에다가 여기 1번 자리에 제가 미리 찍어놨죠. 등호를 입력하시고 if 함수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괄호까지 열어주시면 되겠죠. fx 마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함수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실제로 코드의 첫 문자가 A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얘는 left 함수를 쓰셔도 되고요. 네, 이 함수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mid 함수를 사용하셔도 되고 본인 마음대로입니다. 따로 정해진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left 함수와 mid 함수 중에 원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는데 저는 left 함수를 써서 그냥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괄호 열고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수식 입력줄에 left 함수를 클릭하게 되면 글자가 진해지면서 창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빈칸 클릭을 해주시고요. 먼저 코드의 첫 문자를 생각을 했으니까 코드 자리 여기 B4번 셀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A-4가 찍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서 왼쪽에 몇 글자를 잘 나올 거냐? 한 글자만 잘 나오니까 1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if 함수로 다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창이 전환이 됩니다. 첫 번째 줄 클릭하시고요. 갖다 기호를 넣어주시고 쌍따옴표 열고 대문자 A 그 다음 쌍따옴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비교식이 성립을 하게 되면 value if true 자리에 false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value if false 자리에다가 if 함수를 한 번 더 열고 괄호 열고 닫고까지 해주시면 if 함수 창으로 진입을 하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고 로지컬 테스트 창이 새로 뜨는 걸 확인하셨으면 첫 번째 칸 클릭해서 left 함수를 다시 한번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앞에 거를 반복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left 함수 클릭을 해서 텍스트 자리에서 코드 B4번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한 글자를 잘라온다. if로 클릭을 해서 창을 전환을 하고요. 첫 번째 줄 클릭을 해서 갖다 기호 넣고 쌍따옴표 대문자 B 쌍따옴표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승합차라고 true 자리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의 조건이 모두 아닌 경우엔 자동으로 C로 넘어가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승용차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마무리 지어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결과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는지 채우기 핸들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C의 23번 줄까지 정확하게 자료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네, 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 2번 보도록 할게요. 대여 1을 구하라고 문제 지시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 자리가 바로 아까 제가 숫자 2라고 적어놓은 자리죠. 반납 일자 빼기 대여 일자 더하기 1입니다. 자, 그러면 등호를 입력하시고요. 네, 여기에서 반납 일자 5월 28일을 선택하고 빼기 그 다음에 여기에 대여 일자 5월 9일을 선택을 해주시고 더하기 그 다음에 1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실제 대여일이 20일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해서 여기 23번 줄까지 쭉 자동 채우기 핸들로 결과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자리 문제입니다. 자, 실제로 3번 문제의 경우에는 기본 요금을 구하라고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차종이 승용차이면 15만원, 승합차이면 20만원, 버스이면 40만원. 자, 얘도 if 함수를 써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호 입력하시고 if 함수 입력하시고 괄호 열고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x 마크 버튼 누르면 함수창이 뜨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확대해서 식을 작성해 볼게요. 처음에 차종이 언급이 됐으니까 로지컬 테스트 자리 클릭하시고요. 차종 버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 나온 대로 같다 기호를 넣으시고 그 다음 승용차 그러니까 쌍따옴표 열고 승용차 쌍따옴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교식이 성립을 하게 되면 15만원. 네, 절대 숫자 이 함수 영역에서는 컴마 넣지 않습니다. 숫자만 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위의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또 이제 if 함수로 또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if 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f 함수를 클릭해서 창을 전환해 줍니다. 로지컬 테스트 빈칸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도 차종 버스를 선택하시고 같다 기호 넣고 쌍따옴표 열고 승합차 쌍따옴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20만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요. 위에 두 가지 경우가 모두 아닌 경우는 자동으로 버스로 넘어가니까 40만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 나머지 결과를 여기 네 23번 줄까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가요금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4번 문제의 지문을 보면 자, 여기에서는 대여일 곱하기 부가세라고 공식을 알려줬는데 밑에 괄호치고 단서 조항이 있죠. 부가세의 경우에는 승용차면은 만원이고 승합차이면 5만원이고 버스이면 8만원이다. 자, 역시 if 함수를 써서 곱셈 계산식을 완성하는 거죠. 자, 그럼 등호를 입력하시고요. 여기다가 대여 1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20자리를 선택을 해주시고 곱하기 기호 별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if 함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고 fx 마크 버튼을 누르면 if 함수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대를 눌러서 지금부터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그래서 승용차. 자, 그러면 여기 차종을 얘기하는 거겠죠. 버스를 선택하시고요. 이 값이 만약에 같다 기호를 넣고 쌍따옴표 승용차라는 단어와 같으면 true 자리에는 만원이 해당이 되고요. 위에 게 아닌 승합차인 경우로 넘어가려면 if 함수를 한 번 더 false 자리에 열어줍니다.
그래서 클릭하셔서 창을 전환시키시고 로지컬 테스트 빈칸 클릭하신 다음에 차종 버스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갖다 기호 넣고 쌍따옴표 열고 승합차 쌍따옴표 닫고 이 시기 성립을 하면 5만원. 자, 그 다음에 위에 두 가지가 모두 아닌 경우는 자동으로 8만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곱셈 계산 결과 나온 게 나오고요. 결과는 23번 줄까지 채우기 핸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의 경우에는 합계 금액을 구하는 문제인데 기본요금 더하기 부가요금입니다. 갖다 기호를 넣으시고 기본요금 40만 클릭하고 더하기 부가요금 160만을 선택해 주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우기 핸들 23번 줄까지 정확히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이라고 하는 항목 6번 문제를 구할 겁니다. 자, 6번 문제를 보게 되면 실제 대여자 코드 맨 앞자리, 그래서 앞에 한 자리하고요, 대여일에서 이 두 가지 자료, 세 가지죠, 정확히는 세 가지의 자료를 이용해서 concatenate 함수와 left 함수를 사용해서 아래 예시와 같이 표시하라고 지시사항이 나왔죠.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이나 요가 먼저 이름으로 찍히고요. 그 다음에 대여자로 찍히고 콜론을 찍고 C 찍고 콜론 찍고 21, 1 형태로 찍으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씩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을 먼저 해주고요. 대여자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여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엔터를 눌렀을 때 권은경이라고 일단 나오는지 먼저 중간 점검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을 하나씩 살을 붙이면서 엔터키를 수시로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한 자료 처리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콜론이라는 게 찍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실제 그 문자 처리를 연달아 이어 붙여서 할 수 있는 concatenate 함수를 써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A4번 앞에다가 등호하고 A4 사이에 클릭을 해주시고 concatenate, 이렇게 con만 입력을 하셔도 자동으로 함수 여기 그 단어 자동 완성 표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 누르시거나 아니면 탭 키를 누르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글자가 자동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FX 마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concatenate 함수가 뜨게 되고요. 자, 실제로 A4번이 아까 미리 찍혀 들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권은경이라고 여기에 찍혀 나와야 정상적으로 인식이 된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코드의 맨 앞자리라 그랬으니까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앞 글자만 잘라올 겁니다. 텍스트 2번에 left 함수를 입력하시고 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고요. left 함수 글자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창이 전환이 됩니다. 텍스트 자리 클릭을 해주시고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코드에 A-4번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왼쪽에 한 글자니까 1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concatenate 함수 쪽으로 클릭을 해서 전환을 해보시면 실제 여기에 권은경하고 A가 찍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권은경과 A 사이에 콜론이 찍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실제로 left 함수 작성한 거를 그대로 복사를 떠서 여기 텍스트 3번으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2번 자리는 지우시고 여기다가 콜론을 이렇게 하나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다른 칸을 클릭했을 때 여기에 쌍따옴표가 찍혀 나오는 자동 인식 기능이 활성화돼서 권은경 콜론 A라고 찍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라는 게 찍혀 나왔고 다시 또 콜론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텍스트 4번 자리에 똑같이 콜론을 찍으시고 5번으로 넘어가시면
자동으로 콜론이 인식돼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 5번 자리에다가 이제 대여 1이라는 것을 찍을 겁니다. 그래서 대여 1의 경우에는 여기 실제 날짜를 보시면 우리가 미리 계산을 앞에서 해놨죠. 20이라는 거를 클릭을 해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F4번 셀을 클릭해서 20이 찍혀 나오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20 다음에 여기 1이라는 글자까지 정확히 들어가야 되죠. 그럼 concatenate 함수를 다시 fx 마크 버튼을 눌러서 수정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줄로 넘어가려면 이 스크롤 바를 밑으로 내리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탭 키를 누르시면 텍스트 6번 자리가 또 화면에 보입니다. 여기다가 한글로 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탭 키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칸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쌍따옴표가 인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확히 문제에서 요구한 예시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비교를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이 좀 더 길게 들어갔기 때문에 셀의 너비를 제2의 끝단 여기 선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는 23번 줄까지 채우기 핸들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6번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다음은 7번 자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자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7번 계산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호를 입력해 주시고 SUMIF 또는 SUMIF-S 둘 중에 원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요금의 합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UMIF 함수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괄호 열고 닫고 해줍니다. FX 마크 버튼 누르시면 함수창이 뜨게 되고요. 자, 확대를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용차라는 게 비교 대상 범위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먼저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 부분이죠. 우리가 앞에서 언급을 했던 바로 이 차종 부분. 그래서 여기 버스 C의 4번부터 C의 23번까지 범위를 잡아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부분 승합차까지 범위를 잡았으면 이 범위에 해당되는 게 조건이 비교 대상이죠. 승용차와 같으냐. 그래서 C의 24번을 클릭해 주시면 비교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SUMRANGE라고 하는 부분이 합을 구할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네, 바로 이 부분. 그래서 대여 1의 합계를 구하는 부분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실제 결과가 109에 해당되는 통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여기에서 채우기 핸들을 실제로 하시게 되면 나머지가 0으로 값이 이상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은 왜 그런 거냐면 실제 여기에서 자, 잘 보세요. 109라는 걸 구한 통계 자리에서 이 차종에 대한 범위가 정확히 파란색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비교 대상이 빨간색으로 잡혀 있죠. 옆에 있는 0을 클릭해 보시고 F2를 눌러 보시면 이 범위가 움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얘는 움직이는 게 맞아요. 보라색은 원래 움직여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는 정확히 움직이면 안 되는 절대 참조, 즉 달러 표시 기호를 해서 묶으셔야 되기 때문에 109자리에 통계 구한 걸 다시 F2키를 누르셔서 수정 모드로 가시고 여기 부분을 F4로 범위를 묶으시고 C24도 F4키를 눌러서 행과 열을 완전히 고정시켜 주셔야 됩니다. 엔터를 누르시고요. 다시 4개를 채우기 핸들로 해주시게 되면 이제 각각의 값이 정확하게 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SUMIF 함수가 아니라 SUMIF S 함수를 써서 구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SUMIF 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걸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MIF S 함수죠. 정확히는 SUMIF S를 사용해서 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면 되고요. fx 마크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SUMIF 함수는 조건을 하나만 제시하는 거지만 SUMIF S 함수는 조건을 2개 이상 제시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써도 된다라고 한 이유가 애초에 조건이 하나만 따졌기 때문에 어떤 함수를 써도 풀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SUMIF S 함수는 합을 구할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부터 4번 줄이죠. 네, 여기 4번 줄에서부터 F23까지를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클릭을 해서 조건 범위를 따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에 C의 4번에서부터 정확히 C의 23번 줄에 해당되는 범위까지 차종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 여기 비교 대상에 승용차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109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역시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3개 하시게 되면 똑같이 0이라는 결과 오류 값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F2키를 눌러서 빨간색과 보라색 범위가 실제로 움직이면 안 되는 고정 위치라는 걸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도 옆에 오류가 나온 값도 F2키를 눌러서 실제 움직임 범위를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앞에 있는 109에서 다시 F2를 누르셔서 여기 이 부분입니다. 붉은색 범위. 그래서 여기 부분을 F4키로 묶으시고 그 다음 보라색 범위에 해당되는 C24도 F4키로 누르셔서 완전히 행과 열을 절대 참조로 묶어주신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하셔서 나머지 결과를 구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SUMIF와 SUMIF S 함수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승합차의 경우에도 똑같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에 역시 7번과 동일하게 SUMIF 또는 SUMIF S 함수를 써서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저는 위에 거랑 그냥 통일시키기 위해서 SUMIF S 함수를 써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SUMIF S 함수를 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fx 마크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SUMIF 함수가 활성화가 됩니다. SUMIF S 함수에서 먼저 합을 구할 범위는 다시 위에 똑같이 23번 라인까지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F4에서 F23까지를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거에 대한 조건 범위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C23에서 C4까지, 즉 다시 얘기하면 C4에서 C23까지가 되겠죠. 이 범위에 대해서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묶어주시고 비교 대상도 승합차에 해당되는 거를 범위를 선택해 주셔서 F4키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67이라는 통계가 나오고요. 옆으로 채우기 핸들 하시게 되면 나머지 통계도 구해주게 됩니다. 자, 다음에 버스 자리에 해당되는 것도 똑같이 구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 지문을 확인해 보시면 역시 동일하게 각 항목별 버스 요금의 합계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왔죠. 자, 그래서 SUMIF S 함수를 써서 이번에도 풀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주시고요. 합을 구할 범위는 여기 F4부터 F23까지를 범위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조건 범위는 여기 C의 4번부터 해서
C의 23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묶어줍니다. 비교 대상도 버스인 거를 선택하고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89라는 통계가 나오고 나머지 옆으로 3칸 채우기 핸들 해주시면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셀을 합쳐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기에서 D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가려질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굳이 합칠 필요는 없겠네요. 그냥 단독으로 이 셀, 단일 셀로 놔두면 되고요. 여기 두 칸은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F열부터 해서 지금 I열까지 해당되는 그래서 대여일, 기본요금, 부가요금, 합계금액 자리를 각각 7, 8, 9번을 다 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 자리 함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자리에 사용해야 될 함수는 SUMPRODUCT 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등호를 입력하시고 SUMPRODUCT라고 입력을 하시고 괄호까지 열어줍니다. FX 마크 버튼 누르시면 SUMPRODUCT 함수창이 활성화되고요. 어레이 1번 자리에 조건식을 지금부터 세울 겁니다. 자, EC성이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조건식을 세울 때 괄호를 열고 여기에 AND나 또는 OR가 반드시 연산자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면서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AND로 곱하기를 처리해 주시고 괄호 열고 닫고까지 기본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다가 막대기 커서를 위치시켜서 지금부터 작성을 하겠습니다. 먼저 EC성이다라는 게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거는 left 함수를 써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left 함수를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고요. 함수창 클릭을 하면 left로 바뀝니다. 텍스트 자리 클릭해 주시고 한 기주부터 여기 A의 4번 권은경까지 범위를 잡아줍니다. 자, 얘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F4키를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num 캐릭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잘라오니까 1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SUMPRODUCT 함수에서 봤을 때 left 함수 자리 옆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같다 기호 비교 연산자를 써서 비교식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2라는 글자랑 같은지를 비교할 거기 때문에 쌍따옴표 열고 2 입력하고 쌍따옴표 닫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두 번째 비교식을 만들 겁니다. 두 번째 괄호 안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코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 코드 값은 라이트 함수를 써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트 함수를 입력해서 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함수 창을 클릭해서 전환을 해줍니다. 텍스트 자리에 코드값 B24부터 B23까지 범위를 드래그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잘라오게 되면 실제로 SUMPRODUCT 함수에서 봤을 때 라이트 함수 바로 옆에다가 같다 기호를 넣으시고 쌍따옴표 열고 1 쌍따옴표 닫아주시는 것까지 해주시면 비교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조건식이 모두 다 성립을 하게 되면 true라는 1 값이 나오고 둘 중에 하나라도 성립을 안 하면 false 0이라고 결과를 찍어주는 배열 집합의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레이 2번 칸을 클릭을 하시고 대상 범위를 정확히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합을 구할 범위는 여기 문제에서 나온 대로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의 23번 줄을 클릭을 해서 여기서부터 H4까지 범위를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에서 조금 더 수정을 한다면 라이트 함수 부분도 얘도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텍스트 자리 F4키 눌러서 완전 고정을 해서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결과가 오른쪽에는 이 대상 범위가 합을 구할 범위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일반 상대 참조로 풀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156만이라고 나오고요. 채우기 핸들 하시게 되면 231만이라고 옆에 것까지 정확히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자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씨성이면서 코드에 5를 포함한 각 항목별 합계를 산출하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도 썸프로덕트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등호를 입력해 주시고 썸프로덕트를 입력해 주고 괄호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fx 마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썸프로덕트 함수 창이 뜨게 되고요. 배열 첫 번째 1번에다가 조건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읽어보면서 하면 이면서라는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괄호를 열고 닫고 곱하기 기호 넣고 괄호를 열고 닫고 형식으로 비교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첫 번째 괄호 안에다가 커서를 이동시켜서 함수식 비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성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left 함수를 써서 처리를 앞에 했던 거랑 같은 패턴으로 해줄 겁니다. left 함수 클릭을 하고 텍스트 자리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는 역시 A24번, 23번까지 A4에서 A23까지 범위를 잡아줍니다. F4키를 눌러서 완전히 범위를 묶고요. 여기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가져와서 추출을 합니다. 썸프로덕트 함수에서 봤을 때 레프트 함수 바로 옆 칸에다가 같다 기호를 넣으시고 쌍따옴표 열고 여기다가 김이라는 글자로 비교를 해서 쌍따옴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괄호 안에다가 다음 비교식을 세울 겁니다. 코드에 5를 포함한다 그랬기 때문에 역시 라이트 함수를 써서 코드 문자를 오른쪽 거를 하나 잘라올 겁니다. 창을 전환하시고 텍스트 클릭해 주시고 역시 B4에서 B23까지 범위를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넘 캐릭터는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잘라서 가져올 겁니다. 여기에 텍스트 자리도 역시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F4키로 완전 절대 참조로 묶어주시고요. 다음 썸프로덕트 함수로 클릭을 해서 창 전환을 해서 보면 여기에 라이트 함수 바로 옆에다가 같다 기호를 넣고 이번에는 5가 비교 대상이니까 쌍따옴표 열고 5 쌍따옴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레이 2번 자리에다가 두 개의 비교식이 모두 성립할 때 true에 해당되는 값, 그래서 여기서는 H번째의 23번 줄, 네, 여기서부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H4부터 H23까지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옆에까지 채우기 핸들 하시면 78만이라고 하는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범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11번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12번 항목에 보시면 6번에서 작성된 함수식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단 조성진을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 12번과 13번은 밑에 나와 있는 보충 설명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기 이 부분이죠. 함수식을 기재하는 12번, 13번 두 개 항목은 반드시 항목에 제시된 함수의 작성 조건에 따라 도출된 함수식을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 조건을 위배하여 임의로 작성할 시 해당 답이 맞더라도 틀린 항목으로 채점됨을 유의하십시오. 또한 함수식을 작성할 때는 라 항목의 정렬 순서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렬 순서에 따른 조건에 맞게 정렬 작업을 한 후에 도출된 결과에 따른 함수식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죠.
즉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기 정렬 작업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함수식을 기재해야 된다는 게 규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단 기준으로 얘를 무조건 얘는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렬을 무조건 먼저 하셔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정렬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끝단이 여기죠. j2의 23번. 네. 그래서 j23번부터 해서 a의 4번까지 여기까지가 됩니다. a4에서 j23까지 범위를 정확히 잡아주시고 여기 데이터에 정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실제 데이터 정렬을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정렬 기준은 문제에서 언급한 문장을 보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 항목에 보시면은 현재 대여1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대여1을 처음에 선택을 해서 오름차순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 두 번째 정렬 기준이 있죠. 대여1이 같은 경우에는 합계 금액의 오름차순으로 정렬해라. 자, 그러면 여기서 기준 추가를 해서 합계 금액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오름차순으로 세팅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오름차순 두 개가 떠 있어야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렬이 완성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렬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 12번 항목 문제를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여기 자리에다가 12번 문장대로 조성진을 기준으로 한 6번에 사용된 함수식을 적을 겁니다. 그럼 6번에 사용된 함수식을 당연히 위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아까 시험지의 앞 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가 샘플로 제시된 구간이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구간이 있죠. 여기 6번 자리 종합이라고 하는 JR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조성진이라고 하는 것은 23번 줄에 여기 찍혀 있기 때문에 즉 j2의 23번에 해당되는 이 자리 concatenate 함수를 우리가 사용했었죠. 얘를 그대로 복사를 뜬 다음에 그 다음에 ESC 키 누르시고요. 자, 밑으로 가서 여기 12번입니다. 여기다가 더블 클릭 누르시거나 F2 키 누르셔서 다운표를 입력하시고 컨트롤 V를 해서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가 지금 좀 잘렸죠? 네, 이 부분 잘린 거 완전히 다 화면에 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셀의 너비를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주시면 됩니다. 너비를 충분히 넓혀주셔서 안 잘리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조금 더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줍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안 잘리게 다 나오도록 셀 너비 조절을 해주셨으면 이제 12번 구간의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다음 13번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서 사용된 함수식을 기재하라 그랬는데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9번 동그라미를 일단 위에서 다시 한번 찾아줘야겠죠. 네, 이 부분입니다. 9번 동그라미는 여기 버스에 해당되는 라인 4개를 구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합계 금액 기준이라 그랬으니까 I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의 26번 셀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I의 26번 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52만짜리를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F1을 누르셔서 함수식을 그대로 여기서 복사를 누른 다음에 ESC 키를 누르시고 13번 라인 줄로 이동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을 누르시거나 F1을 누르셔서 이 자리에 따옴표 입력하고 컨트롤 V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식을 처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 밑에 내려서 점검해 볼까요? 맞는지 아닌지. 문제 지문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됐습니다. 합계 금액 기준으로 넣었죠? 자, 그러면 이제 13번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기타 항목 설정을 할 겁니다. 금액에 대한 수치는 원화를 표시를 하고 천 단위마다 컴마를 찍어야 됩니다. 자, 금액 이외의 수치는 컴마를 표시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화면을 좀 크게 보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본요금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부가요금, 합계 금액까지는 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23번 줄 라인까지 우선 우리가 타자 입력을 했던 구간이죠. 원래는 여기 한 번에 잡으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좀 그래도 영역을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홈 메뉴 누르신 다음에 일반에서 여기에 통화 표시를 찍게 되면 원 표시기호와 컴마까지 정확히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도 합계를 구한 거기 때문에 9개 통계 결과를 범위로 잡고 여기에서 통화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컴마가 찍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원 표시까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도 역시 금액에 대해서 구한 거기 때문에 역시 일반에서 통화로 데이터 유형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문장 읽어보면 모든 숫자는 셀 서식의 속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소수 자릿수를 0으로 지정해서 정수로 표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여기 우리가 구한 대상에서는 한만 사용이 됐지 에버리지 함수와 같은 평균을 사용하는 게 없기 때문에 소수 자릿수 이하는 발생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3번 음수는 마이너스가 표시되도록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음수값이 나오는 유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숫자 셀은 오른쪽을 수직으로 정렬해서 맞추고 문자는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위치 정렬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J열까지 범위 잡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되고요. 최경주부터 조성진 그 다음에 여기 버스 자리까지 3개 열을 범위를 잡아서 가운데 맞춤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승용차, 승합차, 버스도 가운데 맞춤을 해주고요. 날짜 데이터 2개 입력한 것도 가운데 맞춤을 처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여기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 날짜에서도 이게 지금 가운데가 맞춤이 되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가운데 맞춤으로 해서 표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차피 숨길 거라서 사실 안 돼 있다 그래가지고 문제되지는 않는데 일단은 뭐 맞추는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요. 네, 그냥 가운데 맞춤 하겠습니다. 자, 얘는 숫자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이 맞죠? 네, 여기도 오른쪽 정렬이 맞습니다. 건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종합 부분입니다. 여기도 결과는 얘는 문자열로 이게 처리가 된 거기 때문에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다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셀을 좀 작업을 할 겁니다. 자, 테두리 작업을 좀 맞춰서 해주셔야 되겠죠. 자, 보시면은 A 3번부터 해서 J의 30번까지 전부 테두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A 3번부터 포인터를 시작을 해서 마우스로 들어가시던지 Shift 키, 방향키 누르셔가지고
정확히 제2의 30번까지 범위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4번 라인 밑에 줄부터 해서 23번 라인 줄 위에까지는 가로줄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4번부터 해서 J2열까지 그 다음에 제2의 23번 줄까지 범위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 버튼에 셀 서식을 누르신 다음에 테두리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가운데 여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라인이 가로줄이 빠지죠. 그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테두리가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D하고 E열은 숨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하고 E열 쪽에 두 개 열을 잡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상에서 가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더 이상 문제가 없으면 이제 다음 줄로 넘어가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다음 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없죠? 자, 이제 그래프 작업을 이제 들어갈 겁니다. 32번 줄 셀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차트 문제 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 지문을 보면서 하나씩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 형태는 묶은 세로 막대형과 데이터 표식이 있는 것 근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일단 만든 다음에 나머지 수정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삽입 메뉴에 이 차트 상단에 보시면 여기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차트가 비어있는 상태로 네모난 박스가 생기고요. 위치를 맞출 때는 Alt키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경계선에 정확히 맞출 수가 있고요. 네, 나머지도 정확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점을 클릭해서 맞출 수도 있습니다. J열까지 늘려주시고 높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험지에도 나와 있는데 보통 출력물 크기가 A4 용지의 2분의 1 절반 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이 표가 30번 라인부터 해서 3번 라인까지니까 정확히는 여기 30번 줄에서 29, 28 28의 절반인 14줄 정도 차지하면 딱 적당하겠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꼭 이 45번까지 안 맞추셔도 되고 그냥 44번까지만 하셔도 뭐 한 줄 차이는 뭐 이거는 문제 없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맞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경계선까지 맞췄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선택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데이터 선택창을 눌러서 창을 띄우기입니다. 자,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범위를 잘 보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가요금 계열과 합계 금액 계열이 일단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표에서 대여일이 10일 이상인 경우, 자, 그러면 우리가 정렬 작업을 이미 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여일이 10일 이상인 경우면은 여기부터거든요. 지금 제가 클릭한 부분, 여기 14번 라인 줄 윤나영 씨에 해당되는 여기부터 출발을 해서 나머지 23번 줄까지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대상 범위가 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좀 더 읽어볼게요. 대여자별 부가요금과 합계금액입니다. 즉 대여자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 가로 항목축 레이블에 들어가야 되고요. 나머지 첫 번째 계열 부가요금. 자, 그러면 부가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표의 위치를 보시면은 여기 줄입니다. 이 부분. 네, 여기거든요. 50만짜리. 그럼 여기 부분을 추가를 해야 돼요. 자, 법내 항목 계열 추가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일 이상이니까 여기 이 자리 50만. 자, 여기 자리죠. 근데 여기에 이름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계열 이름은 아까 위에서 선택한 대로 여기 부가요금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열 값은 셀을 선택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대여일이 10일 이상이니까 50만부터예요. 여기서부터 23번 줄까지 정확히 이렇게 찍혀 나오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두 번째 항목 계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합계 금액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합계 금액에 따라서 여기 I열이죠. 네, I의 합계 금액 자리를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계열 값은 여기다가 아까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10일 이상 해당되는 70만 자리부터 해서 I의 23번까지 범위가 잡히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가로 항목축 레이블 편집을 누르셔서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대여자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는 대여자에 해당되는 10일 이상 윤나형이죠. 네, 여기 윤나형부터 해서 정확히 23번 줄까지 이렇게 잡히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최종 범위 작업은 끝났고요. 이렇게 해서 완성된 형태의 차트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부 항목 설정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현재 이미 이 그래프를 만든 것 자체가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요금은 그대로 두고요. 합계 금액을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계 금액에 해당되는 거를 이 엑셀 2016 버전에서는 굳이 막대기를 구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 막대나 선택해 놓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하시게 되면 어차피 여기 콤보 박스 메뉴에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옵션을 맞추는 기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어떤 그래프 막대를 선택하시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언급된 대로 합계 금액,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꺾은 선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혼합형 단일축 그래프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 괄호 부분 읽어볼게요. 합계 금액만 데이터 레이블의 값이 표시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가 실제 아까 방금 우리가 합계 금액 한 거죠. 이 점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각각의 점 위치에 해당되는 값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래프 제목입니다. 렌트 현황 분석인데 여기에 차트에 보시면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에 여기에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플러스 기호에서 차트 제목을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여긴 이미 벌써 체크가 돼 있어서 이 차트 제목이 떠 있죠. 안 떠 있는 경우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대로 타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렌트 현황 분석. 네, 띄어쓰기까지 정확히 입력해 주시고요. 이미 차트 내에서 제목 크기가 제일 큰 옵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폰트 크기는 수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 X축 제목에 대해서 대여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플러스 기호를 누르셔서 여기서 축 제목을 하시던지 아니면 차트 요소 추가해서 축 제목으로 가셔서 여기에 기본 가로축 제목과 세로축 제목 각각 옵션을 설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X축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로 방향입니다. 가로 방향.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축 제목에서 기본 가로를 선택하시게 되면 여기 부분에 X축 제목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X축 제목에 대여자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Y축 제목의 금액이죠. 그럼 차트 요소 추가해서 축 제목의 기본 세로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금액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축 항목 단위는 해당 문자열이다. 즉 여기가 윤나영부터 해서 조성진이 이미 문자열로 찍힌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Y축 눈금 단위에 대해서도 임의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눈금이 마음대로 들어가 있죠.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범례는 부가요금 합계 금액이 찍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범례 표시를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어느 방향이건 상관없습니다. 한 군데에 범례가 찍혀 있으면 됩니다. 차트 요소 추가해서 범례에다가 자 얘를 뭐 나는 그냥 아래쪽에 찍겠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범례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한 군데만 그냥 찍혀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물 크기는 아까 미리 사이즈 지정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기타 사항, 작성 조건에 없는 형식이나 모양은 기본 설정 값에 따르며 그래프 너비는 작업표 너비에 맞추도록 한다. 이건 아까 J열까지 맞추셨죠?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부분은 다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마무리 점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파일에 인쇄를 누르신 다음에 자, 실제로 이게 시험장에서도 이제 흑백 프린터를 사용을 하거든요. 저도 지금 흑백 프린터를 이걸 사용을 하는 중인데 프린터가 없으시면 당연히 PDF 저장으로 원래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파일로 인쇄를 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셔야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얘가 그래픽이 원래 좀 딸리기 때문에 약간 이게 그림이 좀 뭐 태블릿가 안 보일 수도 있고 뭔가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깨지지 않고 나오면 얘가 정상적으로 인쇄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페이지가 지금 현재 4번 페이지까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얘를 수정을 할 겁니다. 보기 메뉴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하셔서 점선이 절대 여기에 그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실선, 파란색 실선만 나오도록 해야 돼요. 자, 여기서도 네, 이 정도까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정확히 안 잘리도록 가야 되니까 조금 더 늘릴게요. 네, 조금 더 늘리겠습니다. 점선 다시 한번 없애주시고요. 자, 그 다음 파일에 인쇄를 누르시게 되면 자, 여기 또 2번 페이지가 뜨게 되죠. 여기 보시면 살짝 그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2번 페이지가 나와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 점선을 다시 오른쪽으로 한 번 더 끌으세요. 그것도 안 되신다라고 하면은 얘를 그냥 옆으로 한 칸 더 하셔도 됩니다. 여기 백지 상태로 떠도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넓혀서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파일에 인쇄 자 해보시게 되면 이제는 2번 페이지가 없이 1번 페이지만 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페이지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이대로 그냥 그 81%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동 맞춤을 그냥 1 너비로 하겠다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백은 위쪽을 6cm만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로 가운데 맞춤이나 가로 가운데 맞춤 둘 다 체크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뭐 가로 가운데 맞춤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했을 때 6cm 밑으로 내렸을 때도 여기가 2번 페이지가 활성화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하시면 되겠죠? 약간 그래도 지금 오른쪽에 가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 여백을 줘서 그렇거든요. 얘를 다시 한번 줄여볼게요. 다시 딱 맞췄죠? 이 테두리 끝단에 J열에 파일에 인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가 안 생기죠? 네, 정확히 정 가운데도 맞췄고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자동 맞춤 이 너비와 높이를 1로 맞춰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대 축소 배열로 하실 때에도 그때는 이 정확히 이 오른쪽에 페이지가 자꾸 2번 페이지로 넘어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자동 맞춤으로 그냥 아예 1로 처리하시는 게 오히려 간편하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백도 가로 가운데 맞춰주시고 위쪽에서 6cm 띄우도록 옵션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가 1번 페이지만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2번 페이지가 나오게 되면 바로 0점 처리로 시험 자체가 실격 처리가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으로 작업을 다 완성을 제대로 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네, 특별히 이상이 없으면 이대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최종적으로 인쇄를 하는 컴퓨터 자리로 이동하셔서 나중에 프린트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엑셀 공개 문제 3번 파일을 분석해서 작업해 봤습니다.